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검청이 복건 천주 진강시 한 신발공장 화재 사고에 대해서 중요 지시를 내려 각종 위험 요소를 깊이 있게 조사하고 정돈하며 안전생산 조치 실시를 철저히 하고 중특대 사고 발생을 단호히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리강이 회시를 내렸습니다. 국가과학기술 장려대회, 중국과학원 중국공정원 원사대회, 중국과학기술협회 제11차 전국대표대회에서 한 수건평 총석의 중요 연설이 광범한 과학기술 사업 일꾼의 열렬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리강이 나미비아 대통령을 회견했습니다. 정설상이 중국과학원 중국공정원 원사대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과학기술 사업에 관한 당정의 각항 포체 이행을 전력으로 다잡고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다그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원에서 15차 5개년 전망계획 탄소배출 정점 도달 행동방안을 인수해 발부했습니다. 중공조항 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에서 홍수방지 가뭄대처 사업을 전력 다해 잘 수행할 데 관한 통지를 인수해 발부했습니다.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물가 운행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미군이 이틀 연속 대이란 군사 타격을 발동했습니다. 이란은 여러 미군 기지를 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7월 9일 12시경 복건성 천주 진강시의 한 신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발생 후 중공조항 총석이고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이 주석인 습건평은 높은 관심을 기울이고 중요 지시를 내려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복건성 천주 진강시의 신발 공장 화재로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인원 수색, 사후 위로 등 사업을 전력으로 잘하고 사고 원인을 신속히 규명하여 엄중히 책임을 추궁해야 합니다. 수검청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올해 들어 국내에서 여러 건의 중대 생산 안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각 지역과 각 관련 부문은 깊이 교훈을 삼고 발전과 안전을 더 잘 통합하며 안전 생산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고 각종 위험 요소를 깊이 있게 조사하고 정돈해야 합니다. 안전 생산 조치 실시를 철저히 하고 중대 특대 사고의 발생을 단호히 방지하여 인민군중의 생명재산 안전을 실제적으로 수호해야 합니다. 중공조항 정치국 상무위원이고 국무원 총리 리강이 회시를 내려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인원 수색에 전력을 다하고 사후 처리를 잘하며 2차 사고를 방지하고 동시에 원인을 신속히 규명하여 법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추궁해야 합니다. 국무원 안전생산위원회 판공실은 각 지역이 최저선 사고, 극한 사고의 사고방식을 확립하게 1층 지도하고 독촉하며 안전생산 위험 요소를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책임과 조치 실시를 철저히 하며 중대 특대 사고를 엄격히 방지해야 합니다. 수검청의 중요 지시와 리강의 요구에 따라 응급관리부는 이미 사업소조를 파견해 현장에 가서 지도하게 했습니다. 복건성은 이미 역량을 조직해 부상자 치료와 현장 처리 등 사업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반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려면 과학기술이 앞장서야 합니다. 수건평 총석에는 국가과학기술 장려대회, 중국과학원 및 중국공정원 원사대회, 중국과학기술협회 제11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중요 연설을 통해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과학기술 사업이 이룩한 중대한 성과를 충분히 인정하고 과학기술 발전이 직면한 새로운 정세를 깊이 분석했으며 책임감, 긴박감, 사명감을 더욱 강화하고 당조항의 15차 5개년 전망계획 기간 과학기술 사업에 관한 각종 배치 리행에 대한 명확한 요구를 제시했습니다. 총석의 중요 연설은 뜨거운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모두가 15차 5개년 전망계획의 새로운 출발점에 서서 수건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 둘에 더욱 긴밀히 단결하고 역사적 기회를 잡아 시대의 도전에 대응하며 과학기술 강국 건설에 새로운 공을 많이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건평 총석에는 18차 당대회 이래 당조항은 과학기술 혁신을 현대화 건설에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과학기술 강국 건설의 청사진을 체계적으로 그리며 혁신 주도 발전 전략 실행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해 과학기술 사업이 역사적인 성취와 변혁을 이루도록 추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총석이는 과학기술 사업이 거둔 중대한 성과를 충분히 긍정하고 신시대와 새로운 로정에서 과학기술의 최고봉을 향해 용감히 나아가려는 모두의 자신감과 결심을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聆听了习近平总书记的重要讲话，我是非常兴奋，
我国科技创新正在从世界的 습관평 정석의 중요 연설을 듣고 저는 매우 흥분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혁신이 세계의 참여자와 기여자에서 세계의 개척자와 선도자로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 거대한 진보는 습관평 총서기가 직접 계획하고 추진하며 지도한 결과입니다. 바로 습관평 총서기의 지도 아래 우리나라의 공정과학기술과 전체 과학기술 사업이 빠른 발전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现场聆听习近平总书记重要讲话. 현장에서 습관평 총서기의 중요 연설을 들었고 국가 과학기술상이라는 영예를 받아서 제 마음은 감격과 고음으로 가득 차 있으며 더욱 무거운 시대적 책임을 느낍니다. 10여 년간 우리는 과거의 국제 경험을 배우고 국제 표준에 맞춰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림상 연구를 주도하고 독창적인 진료 기술을 내놓으며 국제 림상 지침을 제정해 중국 의학 방안을 세계로 확산시켰습니다. 이는 바로 우리의 혁신 역량을 보여줍니다. 습관평 총서기의 연설은 저에게 매우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습관평 총서기는 과학기술 혁신의 중요성을 매우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이는 한 국가의 고수준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과거에도 몇 가지 후속 연구를 해왔지만 이제는 최신 첨단 연구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과학기술 성과전환 분야에서 그렇습니다. 이런 중국이 이미 매우 강력한 과학 연구와 혁신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협력하기를 기대합니다. 습관평 총서기는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이 인류의 생산 생활 방식과 세계 발전 구도를 깊이 변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상황과 요구에 적응하고 과학기술 사업에 관한 당조항의 각종 배치를 전력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다들 총서기가 15차 5개년 전망계획 기간 과학기술 사업에 대한 각종 배치가 많은 과학기술 종사자들에게 더욱 명확한 요구를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총서기는 우리의 15차 5개년 전망계획 과학기술 발전에 대해 6가지 명확한 요구를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안목이 높고 매우 체계적이며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우리의 새로운 단계의 과학기술 발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총서기의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하나는 혁신이고 다른 하나는 문제를 해결해 2035년 과학기술 강국 건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我们要牢记总书记殷殷嘱托. 우리는 총석의 간곡한 당부를 명심하고 2가지 확립을 확고히 지지하며 2가지 수호를 확고히 이행해야 합니다. 국가를 위해 책임지고 선봉에 서는 중요한 사명을 확고히 짊어지고 과학기술 혁신의 원천 창출 기능과 고급 산업의 선도 기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과학기술 연구를 강화하고 기초연구 선행구역 건설을 심화하며 원천 혁신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상해 국제과학기술혁신센터 건설을 추진하고 과학기술 강국 건설에 더 큰 기여를 해야 합니다. 가장 깊은 느낌은 자부심과 긴박함이 공존하고 기회와 도전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총서기는 과학기술 혁신은 산업혁신과 깊이 융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학연구는 실험실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기초연구부터 공학 응용까지의 관건 난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항공우주 분야의 진정한 문제와 난제를 파악해 학생들이 논문을 광활한 우주에 쓰도록 이끌고 항공우주 강국과 과학기술 강국 건설을 위해서 더 많은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며 모든 힘을 기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기업 주도를 고수하며 산업체 내 상하류 협력 연구를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산업, 학술, 연구, 응용 협력 기제를 통해 이러한 기업 주도와 수요 주도의 깊은 융합을 통해 여러 산업체 내 핵심 제조 단위들이 자주적인 설계, 자주적 제조, 자주적 운영 유지를 실현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총석의 당부를 명심하고 대국의 중기를 잘 운영 유지하여 고품질 발전의 전면적인 녹색 전환에 더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과학의 미래는 청년에게 있습니다. 습관평 총서기는 과학과 교육 협력 기제를 최적화하고 우수한 청년 과학기술 인재를 적극 양성해야 하며 연구 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실제 어려움을 해결하고 그들이 연구에 전념하고 실험 놓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광범한 과학기술 종사자들은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인민에게 혜택을 주는 훌륭한 전통을 계속 발휘해 과학기술 강국 건설에 새로운 공을 많이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나라가 과학기술 발전을 중시하는 시기에서 매우 운이 좋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총서기가 청년 과학기술 인재 발전을 중시한다고 언급한 것입니다. 청년 인재는 우리의 미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예비 힘입니다. 이러한 과학연구 환경, 생태건설, 국가가 과학연구를 중시하는 이러한 노력을 포함하여 우리는 미래의 청년들이 더 뛰어난 인재들이 과학연구에 종사하기를 원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정석이와 국가가 청년 과학자들에 대한 신뢰와 관심을 깊이 느꼈습니다. 정석이는 과학의 미래는 청년에게 있으며 이러한 신뢰는 우리가 중대 과제에 앞장서야 함을 의미하며 동시에 시행착오 속에서 성장하고 난관을 돌파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신뢰가 기초 최전선에 충분한 자신감을 주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청석이는 중국과학원과 중국공정원 원사가 당과 인민의 자랑이라며 모두가 명예를 소중히 여기고 끊임없이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과학기술 종사자들에 대한 간절한 기대는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됐고 무한한 영광과 영광의 사명을 느끼게 했습니다. 원사 군체는 더욱 모범을 보이고 본심을 지키며 지속적으로 배우고 젊은 학자를 존중하며 전문성을 착실히 다져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 건설하는 위대한 목표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숙건평 총석의 당부를 명심하고 지속적으로 혁신을 탐구할 것입니다. 과학기술 종사자들에게 봉사하고 혁신주도 발전에 봉사하며 전민 과학적 소양 향상을 위해서 봉사하고 당과 정부의 과학적 의사결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조직체계 구축을 강화하고 젊은 과학기술 인재 성장과 발전에 집중하며 과학기술 종사자들이 새로운 국가체제의 장점을 확고히 발휘하도록 유도하고 과학기술계가 한마음으로 전진하는 막강한 힘을 모아 과학과 정신이 신시대의 빛을 발하도록 할 것입니다. 7월 9일 오후 국무원 총리 리강은 북경에서 국빈 방문 중인 나미비아 대통령 은데트와를 회견했습니다. 리강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나미비아는 중국이 아프리카에서의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10일 숙건평 주석이 대통령님과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와 협력을 더욱 심화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적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중국은 나미비아와 함께 전통적 우위를 계승하고 상호 확고에 지지하며 무역, 인프라, 광업, 석유, 가스, 인문 등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여 더 나은 호혜 상생을 실현하기를 바랍니다. 쌍방은 유엔 등 기제 아래에서의 협조와 조율을 강화하여 각 측이 함께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하고 4대 글로벌 창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은데트와는 다음과 같이 표시했습니다. 나미비아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고히 준수합니다. 나미비아는 중국과 경제무역, 농업, 광업, 인프라 등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고 인문 교류를 긴밀히 하며 다자 협력을 강화해 나미비아, 중국 전면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가 더 많은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합니다. 오정룡이 회견에 참석했습니다. 중국과학원 중국공정원 원사대회 제2차 전체회의가 9일 오후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국무원 부총리인 정설상이 회의에 참석해 연설을 했습니다. 정설상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신시대 과학기술 사업이 역사적 성과를 거두고 역사적 변혁을 이룬 근본은 숙건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인도와 숙건평 신시대 중국 특색사회주의 사상의 과학적 지도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깨닫고 네 가지 의식을 강화하며 네 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하고 두 가지 수호를 실천해 과학기술 사업에 관한 당조항의 각종 배치의 실시를 전력으로 잘 틀어쥐고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 자강을 다그쳐 추진해야 합니다. 정설상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기초 연구 강화로 과학기술 강국 건설의 기반을 다지고 중대한 독창성, 혁신적 과학기술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해야 하며 새로운 전국 체제로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 자강을 보장하고 네 가지 방향 전략적 지향성을 견지하며 핵심 관건 기술의 공략전을 잘 치러야 합니다. 융합 발전으로 과학기술 혁신의 활력과 동력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혁신의 공급과 산업 수요의 견인을 두드러지게 하며 교육, 과학기술, 인재 발전을 일체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으로 과학연구에 동력을 부여하고 과학기술 연구 패러다임의 혁신을 선도하며 과학 발견과 기술 돌파를 가속화해야 합니다. 정설상은 다음과 같이 표시했습니다. 당조항은 원사 대우 건설을 매우 중시하며 중국과학원, 중국공정원 원사들은 인민군중의 마음속에 높은 명성을 누리고 있습니다. 원사 제도를 더욱 완비하고 원사 선발의 질을 제고하며 원사를 잘 관리하고 서비스하여 원사의 역할을 더 잘 발휘해야 합니다. 중국과학원, 중국공정원 원사들이 앞장서서 과학자 정신을 고양하고 과학연구 난제에 심혈을 기울이며 당과 인민의 중탁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회의에서 정설상 등은
진가경 과학상, 진가경 청년과학상, 광화공정기술상 수상자 대표들에게 시상했습니다. 정종래, 무효화, 왕지진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국무원은 최근 15차 5개년 전망계획 탄소 배출 정점 도달 행동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행동 방안은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및 탄소 중립 전략의 견인 역할을 발휘하고 에너지 안전과 경제사회 발전을 더 잘 조율하며 산업의 녹색화, 저탄소화를 심화하고 석탄 및 석유 소비의 정점을 안정적으로 달성하며 녹색 생산 및 생활 방식을 가속화하고 녹색 경제 성장 포인트를 더 많이 육성해 고품질 발전의 녹색 바탕을 두텁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행동 방안은 에너지 구조 조정 및 최적화 가속화, 산업의 녹색화, 저탄소화 추진, 중점 분야의 녹색 저탄소 전환 심화 등 5개 분야의 중점 과제를 배치하고 성간 전력 상호 지원, 석탄 소비의 청정 대체, 중점 업종의 에너지 절감 및 탄소 감축, 저탄소 무탄소, 난방 냉방 및 녹색 조명, 무탄소 운송 회랑 건설,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및 탄소 중립 기초 역량 강화 등 중점 사업을 마련했습니다. 최근 중공장 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홍수방지 및 가뭄대처 사업을 전력을 다해 잘 수행할 때 관한 통지를 인쇄 발부하여 홍수방지 및 가뭄대처, 재구조 등 각종 사업을 전력을 다해 잘할 때 대해서 보치했습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각 지역 각 부문 및 관련 단위는 당정의 결책 보치와 수금평 청석의 중요 지시 요구를 깊이 관찰하고 홍수와 가뭄 재해의 극단성과 복잡성을 깊이 인식하며 큰 홍수를 방지하고 대가뭄을 대처하며 강태풍에 대비하는 데 입각해 한선 사고와 극한 사고를 확고히 수립하고 정치적 책임을 전면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마비 사상과 요행 심리를 단호히 극복하고 지방당위와 정부의 주체적 책임, 업계 부문의 규제 책임을 공고히 하며 관련 기업과 사업단위 주요 책임자의 홍수방지 및 안전보장 제1책임자로서의 책임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각급 홍수방지 및 가뭄대처 지휘기구는 종합조정과 지휘 운행을 강화해야 하며 각 부문과 관련 단위는 직책을 다하고 효율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기청 당조직과 광범한 당원 간부는 전투보류 역할과 모범 선도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홍수방지 및 가뭄대처, 재구조 일선에서 중책을 담당하고 앞장서서 인민대중의 생명과 재산 안전 및 사회의 전반의 안정을 확고히 수호해야 합니다. 9일 숙건평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사상과 세계국제연구토론회가 명하 은천에서 거행됐습니다. 이번 연구토론회의 주제는 현대화의 길로 나아가다 중국의 빈곤퇴치 이론과 실천의 계시입니다. 50여 개 국가의 120여 명 외국 정당 지도자, 일부 중국 주재 사절, 지식기구 학자와 매체 대표 등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외빈들은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열렬히 축하하면서 다음과 같이 표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숙건평 총석의 강력한 지도와 숙건평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사상의 지도 아래 중국은 절대 빈곤을 철저히 제거하는 역사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는 인류 문명 행정에서 리정표적인 성과입니다. 가난은 결코 바꿀 수 없는 숙명이 아니며 중국은 개발도상국에 따라 배울 만한 풍부한 경험을 제공했음을 중국의 실천은 증명합니다. 국가통계국이 9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대중의 의식주행 등 8대 품목을 반영하는 소비자 물가지수는 상반기 동기 대비 1.0% 상승했습니다. 그중 우리나라는 주요 민생상품의 공급 안정과 가격 안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식품 가격은 조금의 변동을 보이고 안정적으로 하락했습니다. 6월 한 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동기 대비 1.0% 상승하며 물가 운행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생산 분야를 살펴보면 국제 원유 가격 상승 및 국내 일부 업종의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6월 공업 생산자 물가 지수는 지난해 동기 대비 4.1% 상승하며 4개월 연속 동기 대비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상반기를 보면 생산자 물가 지수는 동기 대비 1.5% 상승했으며 그중 요색금속, 석유화학, 전기기계 등 업종의 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뚜렷했습니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가 9일 발표한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우리나라 신에너지 자동차 시장의 생산량과 판매량, 수출량은 모두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그중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량과 판매량은 각각 743만 8천 대와 744만 6천 대로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6.7%와 7.3% 증가했습니다. 그중 6월에 신에너지 자동차 신차 판매량이 전체 자동차 신차 판매량의 거의 60%에 달했습니다. 수출 면에서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수출은 509만 6천 대로 지난해 동기 대비 65.3% 증가했습니다. 그중 신에너지 자동차 수출은 235만 5천 대로 지난해 동기 대비 120% 증가했습니다. 올 들어 신에너지 자동차 수출이 자동차 수출 증가를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됐습니다. 수출의 급속한 성장은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전환과 승격, 국제 경쟁력 향상에 집중적인 구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올해 제9호 태풍 바비가 접근함에 따라 관련 지역에서는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바비는 여전히 초강력 태풍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1일 낮 동안 대만성 북부 연안에 상륙하거나 스칠 것으로 예상되고 이후 복권 중부에서 절강 남부 연안으로 접근하여 11일 밤 복권 복청에서 절강 온령 일대 연안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앙기상대는 9일 태풍 주황색 경보를 발령했으며 국가홍수방지 가뭄대처 총지휘부는 9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절강과 복권에 대한 홍수방지 및 태풍대처 4단계 긴급대응을 3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태풍 바비에 대비하기 위해서 9일 절강 온주에서는 여러 저수지의 수문을 개방하여 사전 방류를 실시하고 홍수 조절 용량을 확보했습니다. 대주 연안의 18개 여객 화물 운송 항로는 운항을 중단하고 연안의 수상 공사는 모두 중단됐습니다. 복건 영덕에서는 해상 양식장 시설 보강 및 인원 대피와 육지로 철수하는 사업이 신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10일 정오까지 영덕의 3만 5천여 척의 선박이 모두 안전수역으로 대피하여 태풍을 피할 예정입니다. 7월 7일 새벽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광서 귀항시는 지속적인 집중호우로 강물이 역류하고 도심에 심각한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귀항 교육단지 내 만여 명의 교원과 학생들이 고립됐습니다. 남부 작전구 육군 모련은 신속히 여러 척의 당원 돌격정을 조직해 긴급 구조에 나섰으며 이는 고립된 섬에 첫 번째로 진입한 구조 역량이 됐습니다. 당원 돌격정이 혼탁한 홍수를 헤치며 나아갔습니다. 교육단지 내 교실과 기숙사 건물은 모두 물에 잠겼고 홍수가 나무 꼭대기까지 차오르며 도로 표지판이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홍수 속에는 각종 잡동사니와 유목이 떠다녀 장병들의 구조작전에 어려움을 더했습니다. 약 30분 만에 장병들은 마침내 구조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해방군 전사들이 우리를 구하러 왔을 때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위기의 순간 당원들의 돌격 정신이 빛났습니다. 학생들의 홍수 속에서의 환호는 당원 돌격정에 대한 최고의 격려였습니다. 구명조끼를 모두 착용하십시오. 안전에 조심하십시오. 량빈비는 당원 돌격정 구조 제1정의 조타수입니다. 입대 26년 동안 그는 수십 차례의 긴급재난 구조 임무에 참여했으며 매번 구조 임무마다 가장 먼저 앞장서곤 했습니다. 당원은 하나의 깃발입니다. 어려움이 있고 재난이 있는 곳이면 그곳이 어디든 그곳에 꽂혀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 당원 돌격정의 조타수로서 재난구조 임무를 완수한 것은 저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명령을 받고 즉각 출동해 긴급 배치부터 역경을 무릅쓰고 나아가 돌격하고 수고하기까지 한 척 또 한 척의 돌격정이 파도를 헤치며 왕복했습니다. 그들은 대피소와 고립된 섬 교정 사회를 오가며 계속해서 생필품을 고립된 단지에 운반하고 위급한 상황에 처한 학생들을 안전지역으로 대피시켰습니다. 7월 7일 오전부터 자제병들과 지방구조대의 공동구조로 교육단지 내 고립됐던 만여 명의 교원과 학생 전원을 안전하게 대피시켰습니다. 기자가 9일 국가 데이터국에서 요약한 데 따르면 우리나라는 10개의 국가 데이터 요소 종합시험구를 기반으로 의료 분야의 데이터 안전, 규정 부합,
효율적 유통 및 활용의 난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합니다. 데이터 소유권, 유통 활용, 안전관리 등 기제를 탐색 및 개선해 디지털 중국과 건강 중국 건설의 심층융합 발전을 추동할 것입니다. 상무부 등 9개 부문은 9일 공동으로 소매업 혁신 발전 가속화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체계적인 새로운 배치, 소매의 신규 공급 주도, 새로운 소비 수요 창출 등 6대 방향을 중심으로 20개 구체적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2030년까지 우리나라는 배치가 합리적이고 공급이 우수하며 업태가 다양하고 스마트하고 편리하며 질서 있는 경쟁을 갖춘 현대 소매 체계를 기본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민정부는 최근 도시와 농촌 3급 양로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관리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2029년까지 도시와 농촌을 포함한 현급 향진가두 촌 사회구역으로 이어지는 3급 양로 서비스 네트워크를 전면 구축하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주요 대상은 장애로인 돌봄에 초점을 맞추되 고령자 및 특빈노인 등 다양한 양로 서비스 수요를 고려해 집 가까이에서 리용 가능한 양로 서비스망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등 부문은 9일 국가기본약물 목록 2026년 8월 공식 발표했으며 총 794종의 약품이 수록되었습니다. 그중 화학의약품 및 생물제조약품 68종, 중약제 48종, 아동적합 품목 31종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9일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중앙기업 장면 만상 특별행동이 북경에서 정식 가동되었습니다. 인공지능, 연산, 전력 및 탄소 협력 등 분야를 포함한 첫 해의 중앙기업 10대 대표적 장면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는 중앙기업 자체의 장면을 산업혁신을 위한 공유 플랫폼으로 전환해 전 사회가 함께 참여하고 개방, 상생의 장면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산업사슬 간 공동 발전을 도모할 것입니다. (6일부터) (9일까지) 2026년 아태경제협력기구 공상자문리사회 제3차 회의가 타이 방코크에서 개최됐습니다. 21개 아태경제협력기구 경제체의 관원, 공상자문리사회 대표,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회의 기간 아시아 태평양 지역 공상업계는 지역 경제 통합, 지속 가능한 발전, 디지털 혁신 및 상호 연결 등 4대 중점 분야를 둘러싸고 깊이 있는 교류를 진행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아태경제협력기구 공상자문리사회가 지도자들에게 보낸 서한과 보고, 아태경제협력기구 공상자문리사회가 각 경제체의 재무, 에너지, 중소기업, 디지털, 양국, 교통부장들에게 보낸 서한 등 10건의 핵심 성과 문서를 채택함으로써 11월 지도자 비공식 회의를 위한 고품질의 공상업계 성과를 축적했습니다. 7일 제1회 인공지능 관리 글로벌 대화와 인공지능 인류에게 복지 마련 글로벌 정상회의 기간에 지네바 글로벌 관리의 우호그룹은 인공지능의 선의적 방향 및 보편적 혜택 발전 연구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중국 대표는 연구토론회에서 중국 인공지능 발전 성과를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이 표시했습니다. 인공지능 글로벌 관리는 더욱 강력한 국제협력을 바랍니다. 각 측은 혁신 협력을 심화하고 협동 공동관리를 강화하며 지능 배당금을 충분히 방출하고 아름다운 지능 시대를 함께 창조해야 합니다. 회의에 참석한 각 측은 단결과 협력을 강화해 인공지능이 선의적 방향으로 발전하고 각 측에 혜택을 주며 인류에게 복지를 마련하도록 추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관리 우호 그룹의 연구 토론회 개최는 인공지능의 글로벌 관리에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란 매체 보도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8일 밤부터 9일 새벽까지 이란 시리크, 반다르 아바스, 부쉐 흐르 및 차바하르 항구 등 여러 지역에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미국 중앙사령부는 8일 미군이 이날 이란 내 약 90곳의 군사 목표물을 타격했으며 이는 호르무즈 해협 항행을 위협하는 이란의 능력을 더욱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군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상선 공격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이틀 연속 이란의 군사 타격을 가한 것입니다. 9일 이란 매체의 또 다른 보도에 따르면 이란 동북부 아그타이 철도 다리가 미군의 공격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매체 보도에 따르면 미군이 순항미사일로 이란 북부의 두 곳 철도 다리를 공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9일 쿠웨이트와 바레인에 주둔한 여러 곳의 미군 기지를 공격했으며 미군이 계속 침략할 경우 이 지역 내 다른 미군 기지들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유엔 상주 대표 이라바니는 8일 유엔 사무총장 구테흐스와 이달 안전보장리사회 순번 의장인 콩고민주공화국 유엔 상주 대표 제농 응게이 무콩고에게 서간을 보내 미국의 반복적인 침략과 유엔 헌장 및 기타 국제법 규범 지속 위반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구테흐스는 8일 대변인을 통해 미국과 이란 간의 기존 외교적 성과가 이탈 위험에 직면했으며 긴장 상태를 완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파키스탄 외교부도 8일 관련국들의 자제를 당부하고 양해각서 기틀 안에서 약속한 모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동 전쟁이 다시 격화되는 영향으로 8일 국제 원유 선물 가격이 현재 상승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8일 세계 경제전망 보고 갱신 내용을 발표하고 올해 세계 경제 성장 전망치를 소폭 하향 조정하여 4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은 3%로 제시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이번 하향 조정이 중동 전쟁으로 인한 충격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동시에 중국의 경제성장 전망치를 0.2%포인트 상향 조정한 4.6%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경제 실적이 예상을 상회한 데 따른 것으로 주로 첨단기술 제조업의 성장과 이에 따른 수출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8일 도네츠크주 리만 서쪽 지역에서 진격을 계속해 우크라이나군 거점 2곳을 장악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방공 시스템은 무인기 900세대를 격추했으며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브의 우크라이나 군수 군공업 복합체 시설에 대한 집중 타격을 실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8일 키예브시가 러시아군의 미사일과 무인기 공격을 받아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날 러시아 영토 내 여러 에너지 및 군수, 군사, 물자 목표물에 대한 원거리 타격을 실행했습니다. 한편 이날 웬그리아와 체스코는 나토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700억 유로 규모 군사 지원 계획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나토 정상회의 기간 단마르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미국이 통제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한 데 대해서 단마르크 수상 프레데릭센과 그린란드 자치정부는 8일 모두 그린란드를 절대 매각하지 않을 것이며 단마르크는 자국 영토를 수호할 것이라고 재천명했습니다. 핀란드 대통령 수트부는 8일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미국이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핀란드는 단마르크의 주권 수호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맹위원회 대변인 올로프 길은 같은 날 국가주권과 영토 보존 불가침은 국제법의 기본 원칙이라며 유럽연맹은 계속해서 단마르크를 확고히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준비한 국내외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많은 뉴스 정보는 중앙텔레비전 방송국 뉴스 사이트와 뉴스 애플리케이션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